우리 지원이 눈빛 하나 들고 너무 행복해하네. 금방까지 너무 덥더니만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오늘도 일요일인데. 지원이 자세 좋아. Basta ganun. Pangatlo yung ube sa nagustuhan ko. 무몽이지? And sumunod naman is matcha. Huli siguro si white chocolate. So yun yung pagkakasunod-sunod ng pinaka-nagustuhan ko sa pinaka-nagustuhan. Sulit to ah. 아, 비빔밥 먹니? 국수 먹구나. Mahilig ka sa sweet, mahilig ka sa dessert. 맛있다, 또. Bagay na bagay. 5 pieces na, 100 pesos. Ganun yan. Enjoy it! So ito yung next day na try natin. Spot potato dito na iba't ibang flavor. Squid nyo. Try natin. 아, 날씨 너무 시원하네. 살다 사야 이렇게 시원한 날 처음이네요. 자, 두 번째 수박도 컸습니다. 더 이상 수박이 안 크네요. 이것도 쭉쭉 크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있던데 어딘가? 아, 안 보이네 이건. 어디가 또 숨어 있을 거예요. 어제 영상 중에 신나가 내년에 15살이 돼요. 그럼 15살이 넘으면 입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그 방향을 틀었던 방법을 그 필리핀 아빠라고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닐라에서요. 그러니까 많은 한필 커플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호주에 있으시면서 저희 것도 진행을 해보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것도 진행을 해보고, 우리 또 다른 친척 것들을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법이 딱 있다고 그 법이 항상 그대로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항상 약간씩 변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게 많아요. 그게 보통 이민 법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해줘요. 돈 입금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희도 하도 연구를 하다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순수하게 제가 다 찾은 겁니다. 뭐 인터넷 뒤져가면서 우리 신나가 지금 신청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민은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뭐 통과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게는 2년 가까이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그리고 또 여기서 필리핀에서 뛰어갈 뭐하는 소리들이 또 있고요. 바랑가이에서 우리 처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니까 그게 이렇게 말같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이 방법은 돼요. 빠듯하게 해서 뭐 급행으로 막 하다 보면은 될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이 필리핀에서 행정이 문제가 돼갖고 뭐 서류 하나 뗐는데 3개월, 6개월, 많게는 12개월까지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나오는 게 신나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꼬라지는 가능해요. 이방이. 근데 신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이 찾은 게 꼬라지하고 신나가 유학생으로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 어린 것들이 어떻게 이민을 가느냐 하니까 호주에서도 똑같아요. 어린애들이 호주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일반 퍼블릭 스쿨을 가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승인이 떨어져요. 근데 조건이 그랬어요. 가디언 조건이라고 해서 그 관리해주는 친인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은 제니예요. 제니가 영주권을 받고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까지 필요 없어요. 영주권만 받으면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조건이 뭐냐 그러면 연간 2,500불, 연간 2,500만 원 수입이 생기면 되더라고요. 근데 제니가 저는 놀고
제 애니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50에서 180만 벌면은 그 커트라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우리 조카들을 가디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니? 한국말도 있는데 제가 이제 편한 대로 가디언이라고 할게요. 이게 보호자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면은 일반 고등학교를, 중학교를 입학을 가능하답니다. 근데 지금 신나 같은 경우에는 꼬라지는 걱정 안 해요. 나이가 2살이 연이니까 충분한데, 꼬라지 같은 경우 다시요. 신나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비슷한 기술직을 배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 안 해봤고,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전문대라든가 대학교 나와서 그 이민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들을 찾아가지고 직장 취업을 하면은 또 연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의 그 TO가 쌓이고 그러면 한 뭐 3년이든 5년이든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은 영주권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민 법무사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쭉 보면은 그 TO를 맞춰주면은 서류상의 싸움이니까 비자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거기까지 과정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걸리니까 문제지. 그렇게 처리를 하면은 뭐 신나든 꼬라지든 둘 중에 하나 영주권을 받으면은 뭐 어려운 건 없더라고요. 일단 거기까지예요.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면 이제 애는 누가 보냐면 저희가 보는데, 저희가 가디언 역할을 하면 정부에서 1인당 50만 원인가 60만 원씩 나와요. 신나하고 꼬라지한테. 그러면 그거 저희가 애들 키우고 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생활비를 하고 애들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다 나온대요. 불법자로 앉아 있으면은 그 돈이 안 나오지만은 수업료, 애들 교육비, 뭐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이 다, 노트북까지는 아니죠. 소모용품까지 싹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알아본 거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부닥쳐봐야죠. 그리고 또 어디까지? 잠깐만요. 그리고 처제는 어떤 비자로 오냐면은, 우리 부부의 딸 지원이 보험으로 오면은 2년에 한 번씩 비자 갱신을 해주면은 저희 딸이 클 때까지 초등학교 들어가나?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몇 살이가 하자. 이 머리가 나빠갖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기억력도 안 나네. 사인을 해주고 보증을 서주면은 그 대신 취업은 안 돼요. 그렇게 쭉 저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은 딸 중에 하나가 영주권을 받으면은 초청이 가능하대요, 딸이. 그때는 이제 20살이 넘을 거 아니에요? 지원이도 크고 그러면은, 그 애들 크고 그러면은 자기 앞가림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되고, 두 딸이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은 저기가 된다고 합니다. 초청을. 그러면 엄마 초청해서 같이 살 수 있다는 그 방법까지만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또 이제 직접 들어가다 보면 막 모든 뭐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게 모자란다 하면 갖다 주면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저기를 만들면 돼요. 서류를. 가짜가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뭐라고 할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돈을 버는 그 뭐 1시간 더 일하고 2시간 더 일하면 돼요. 그게 항상 보면은 이민 서류에서 꼴까닥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때로는 모자라고 때로는 넘치고, 또 너무 많이 일을 하면은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드니까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래서 하면 돼요. 그걸 제가 한 3번 정도 겪어보니까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민성이라는 게 뭐 일 왔다가 비자가 만장돼가지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비자가 끝나서 도망가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끝까지 추적을 했지만 서류상의 문제가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돈을 많이 벌든 말든 내가 원하는 게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어치만 딱 서류 준비를 해주면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말하면 장애가 조금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저희 뭐 이것저것 맞춰보니까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린 거를 다 SNS에 올려놔 있어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술가 협회에서 등록할 수 있는 자기 요건이 되고 그걸 프린트를 떠가지고 나 그림을 그렸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있다라는 그 증명자료. SNS가 있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라든가. 그걸 복사해서 종이에 붙여가지고 서류랑 같이 내면은 예술인 등록을 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유튜버 제니가 했잖아요. 물론 주로 찍는 건 제가 찍고 그러지만은 제니 이름으로 유튜브 올렸던 거 수입 들어온 거 구독자 수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다 올리니까 그 제니도 예술인 등록을 해서 정부에서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안 하더라도 뭐 할 거예요. 그래도 200만 원 정도는 100 얼마인가 200 얼마인가까지는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걱정은 안 해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근데 그 과정, 그게 6개월 후, 뭐 1년 후까지 쭉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과정에 서로들 제니도 일을 하고, 저도 뭐 동네 마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덜어 줬으면 한 달에 뭐 80만 원, 90만 원은 나오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그 서류에 맞는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여기 웬만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00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애가 하나 있다, 둘 있다. 그래서 제 후배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가 넷이 있어요. 둘은 전 아빠가 있고 입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둘은 새로 난 애예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4명이 가면은 잘 꾸미면은, 서류를 잘 꾸미면은, 모자라는 서류를 꾸민다고 해서 뭐 불법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자라는 서류를 만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보면은 기본적으로도 그 친구들도 월 200원 정부에서 나와요. 거기서 간간히 남편 얼마 벌고, 아내 한 100만원씩만 벌면 월 300원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골에서는 월 300이면 반값이에요. 시티에 사는 가격에. 제가 그걸 왜 아냐면은 한 10년 전에 여기 바로 제니하고 결혼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필리핀에 살다가 한국에 바로 들어갔을 때 얼추 보니까 지방에 살면은 주는 게 많더라고요. 땅도 뭐 거저로 빌려주고, 와 10만원 20만원에 10만원 20만원에 큰 땅도 빌려서 여기서 농사 지으라고 추천해주고 그러는데, 저희 그때야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걸 안 했는데, 시골에 가서 살겠다 해서 신청을 하고 집을 얻으면은 이 게임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계시는 것도 좋지만은 필리핀은 1년에 한 번씩 여행 오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셔서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필리핀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 어디든 커플이면 국제 커플이어야 돼요. 이거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국제 커플은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뭐 지방에 워낙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많은 혜택으로 해서 지방으로 사람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나이에 서울 가도 일 없는 건 똑같아요. 뭐 50대도 일 없어요. 서울 가면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힘있고 정착을 하시려면은, 그런 게 또 있어요. 이건 지역마다 조금씩 틀려요. 제가 가는 곳에서는 일단 시골 농가집을 주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리모델링 값을 줍니다. 몇 개월 거기서 살아보고 거기에 또 합당하게 살고 서류를 내면은, 그럼 5천만 원 갖고 고쳐서 살고 쭉 살면은 뭐가 문제냐면 10년 후에는 등기부 등본 그 시골집을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 또 제도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해 보시면은 뭐 필리핀에 사는 것도 좋고 태국에 사는 것도 좋지만은 한국도 그거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인가 그 중풍 한번 왔었잖아요. 그것도 등급 조절에 다시 또 재신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완벽하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중풍을 한번 맞으니까 살짝 걸음이 조금씩 불편해진 거.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자동차 살 때 한 200만 원 도움되고, 뭐 아니면은 뭐 300만 원 도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니까 그거는 뭐 별도의 문제고, 그게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뭐 글을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어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 한 2주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별 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게 말도 듣고 막 이상해서 그래서 바보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도
떼떼떼떼떼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말 잘했어요. 지금 나이 먹고 살짝 그 통을 한번 맞고 나니까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을 한번 맞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게 억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분들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지원아, 대꾸도 없어.